지금부터 2014년 진안동 시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곡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섭 진안동장의 참석 내빈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안동장 정신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진안동 시정 설명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주민 여러분과 주요 내빈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주요 내빈 여러분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4만 시민의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 위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신 최인석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칠승 경기도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혜명 시의회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문섭 화성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원우 국회의원실 보좌관 박진섭 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의 기관 및 단체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신봉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안초등학교 이병준 교감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안중학교 최승호 교감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유업 김세재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단체 협의 그 회장이시며 방위협의 위원장님 김용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규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통단장 협의회 그 김한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신연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새마을 분야회 현갑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주인의 임근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방위협회 김용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하셨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그저 화남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용희 회장님을 포함한 관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뭐 인사드리시죠.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기산중학교 박종우 교감 선생님, 죄송합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 소개해드릴 분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참석하신 내빈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칠승 경기도의회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의회 권칠승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안동의 어르신들 그리고 또 주민들 여러분 모시고 시정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 설명회를 통해서 진안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또 서로 행정과 주민들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선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요. 이번 주부터죠. 13일부터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 시정 설명회를 다음 27일까지 15일간 강행군을 하십니다. 그 와중에 오늘 진안동을 들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그 민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저쪽에는 우리 본청에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 기라성 같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그 소소한 의견이랄지라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메모를 하셨다가 진안동의 발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한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시정 설명회가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혜명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혜명 의원입니다. 네, 소리가 안 네. 제가 머리 모양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7명 화성시 의원 중에 유일하게 이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제 작년에 통합진보당이 많은 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삭발을 좀 했어요. 지금 한 2달 정도 지나서 조금 길어다 보니까 모양이 좀 이런 모양이고요.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제 들어간 지 한 12월 15일 정도 좀 지났는데 뭐 사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잘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가 이제 가보년이잖아요. 그래서 가보년은 이게 그동안에 중단했던 이제 공부라든지 그런 이루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시작하면 잘 이루어지는 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이제 미루어뒀던 일들이 있으시면 꼭 올해는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문섭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문섭 의원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 새해 맞이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 설명을 하시는데 아마 올해가 우리 최인석 시장님이 일하시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지역에 또 국회의원님, 갑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우리 화성시에 갖다 주셔서 아마 최인석 시장님이 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갑자기는 서청원 의원께서는 860억이라는 돈을 화성시에 던져도 주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에 내려오는 돈이 1조 5,600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야만이 다 완공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최인석 시장님이 앞으로 정말 일 좀 잘하시라고 더 크게 힘내시고 하시라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아마 이런 게 더불어서 우리 진안동의 발전 모습을 새롭게 아마 획을 우리 아마 오늘 해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명점에서 시장님께서 좀 큰 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정 설명이 나와서 제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 와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진안동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유여적절하게 우리 최인석 시장님이 2014년도를 제대로 일을 정말 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보태주실 것을 저는 당부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책임감 있게 우리 최인석 시장님이 일하는데 한 채 빈틈없이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고 또 관리 감독도 같이 하고 서로 보탬이 되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하고 또 국회의원님 저쪽에도 이제 도의원님 계십니다만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많은 자본을 많은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경기도로부터 가져와 주셔서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도 드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화성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화성에 큰 획을 지을 수 있게끔 좀 좋은 말씀 또 고견을 남겨주시고 특히 오늘의 여기에 진안동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고 내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인석 화성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성시 대표사원 최인석 다신설입니다. 제가 다음 순서로 질의응답 받을 거라 나왔습니다. 예. 몇 분의 감사 말씀을 올리고 인사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우리 권칠승 도의원님이 요 직전에 올 본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장이셨어요. 경기도 예산이 몇 조죠? 10조 27조요. 27조를 떡주무르듯이 하신 분인데 화성에 예산 좀 많이 갖다 주셨어요.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이요. 제가 취임할 당시에 실제 1,700억이라는 돈이 결손이 돼 있었어요. 여기에 종합운동장을 외상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비를 뜯어낼 수가 없어서 고철덩어리 만들 수 없어서 관급공사 최초로 1년 있다가 500억을 드릴 터이니 이자 돈 30억에 외상공사 해주십시오 하고 그 1년 있다가 갚았어요. 이게 530억이죠. 월급 줄 돈이 없었어요. 실제요. 그래서 266억이나 되는 돈을 지방채를 발행을 받았어요. 행안부 쫓아가서 발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2,500억 정도가 결손이 나 있었어요. 거기다 실제 빚이요. 실제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이 2,400억. 총 한 5천억이 결손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죠. 의원님들 보통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도서관도 좀 져주고 뭐 길도 좀 뚫어주고 이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제가 한 푼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66억인가요? 감액 추경을 동의해 주셨고 빚을 떨어내는데 힘을 합쳐 주셨어요. 지금껏 빚 갖고 움직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여기 박종선 위원장님, 박혜명 위원장님, 오문섭 위원님 정말 일 잘하셨고 화성을 잘 관리해 주셨는데 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은 빚이 올해 갚으면 한 1,000억 조금 더 남게 남아요. 5천억 근처에서 이제 떨어낼 거 떨어내고 원금 이자 갚고 한 게 이제 한 1,000억 정도 남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안 갚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현안 사업 좀 하자 하고 왔으니요. 시가 감내 못할 거는 말고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오늘 말씀 주시면 가능한 한 소상히 챙겨서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큰 변화가 시작됐죠. 30년간 지역 개발을 옥죄고 있었던 비상활주로가 단돈 40억에 해지가 됐어요. 작년 12월 말일자로. 병점 여가풀을 기준으로 하면 24층까지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40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 비상활주로가 굉장히 넓죠. 저렇게 큰 땅이 필요 없어요. 비행기가 내리려니까 저렇게 큰 땅이 필요했었는데 저걸 도로 다이어트예요. 반정리 쪽으로 도로를 붙여버리면 6차선하고 인도만 필요해요. 나머지 땅이 우리 시가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이 생겼어요. 이게 116억 정도의 땅 가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40억 들여서 116억을 벌었죠. 거기다 병점역이 개발되면서 층고가 올라가면서 이익이 생긴 게 1조 1,600억 된대요. 근데 병점초등학교가 옮겨가는 순간 중심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니 그 돈까지 따지면 몇 조의 이익이 생기겠죠. 이제는 병점이 화성의 관문의 노릇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개발이 가능해졌죠. 뉴타운이 실패 본 이유가 뭐죠? 건폐율, 용적률 상향 없이 재개발해봐라. 했더니 18평짜리 빌라 사는 사람이 재개발해서 18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려니까 돈을 1, 2억씩 더 내야 됐어요.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뉴타운이 다 실패봤는데 우리 병점 역세권은 건폐율, 용적률이 몇백 프로 튀었죠. 4층짜리가 24층 됐으니 얼마나 뛰었습니까? 준주거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으로 되면 70%짜리가 100%짜리가 되죠.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게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역 개발을 하려면 몇 가지 단서가 달려요. 인구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인구를 반영하려면 사업계획서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이 사업계획서 누가 내냐면 LH공사나 현대건설, 건설회사들이 이 지역을 언제까지 보상해주고 어떻게 길을 뚫고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져서 분양하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곳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비상활주로가 해제되지도 않았고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죽어있는데 누가 사업계획 내겠습니까? 그럼 인구 반영이 안 되면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 비상활주로가 해제돼야 되고 병점이 개발되려면. 둘째, 인구 반영을 시켜야 되고. 셋째, 한강오용 총량계라해서 저 진이천이 지금 황구지천이 7ppm 미만으로 관리되지 못하면 개발할 수 없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저건 7ppm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수원 건선천을 다 복귀해서 오수관수 이거 다 빼고 저거 준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러려면 수천억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반영시켰어요. 한강오용 총량지에서 빼주십시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도까지 풀어놓고서 지역개발 못하면 됩니까? 그래서 인구 반영시켜 주십시오 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잘한 것 같지 않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저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거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불행히도 취임 당시에 빚이 많았었고 또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저놈 새끼 시장 시켜놨더니 지역에 도로 하나 안 뚫어주더라.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로 하나 뚫는다고 바뀌질 않아요. 지금 만약에 도로 하나 뚫어놓으면 다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중심상업지역에서 필요한 도로 넓이가 따로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필요한 도로 넓이가 따로 있죠. 그 계획을 지금 용역을 내서 다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LH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본부장들이 다 바뀌어서 신년에 다 바뀌어서 다시 만나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건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건의 중요한 변화가 생겼죠. 공동형 화장장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최초예요. 처음으로 화장장을 10개 시가 공동 투자하는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시 비용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인근시에서 300억을 걷어다가 그 동네 복지센터 150억짜리 줘주고 100억을 들여서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당 동네에 50억에 직접 보상을 해줘요. 여기는 그냥 단순한 연화장 같은 그런 화장장이 아니에요. 17만 평인데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여기에 평장, 자연장, 수목장, 가족장까지 할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조성원가에 주겠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 바가지 한번 제대로 씌워볼 겁니다. 여기다가요. 반려동물이요. 애완견 이런 거 있죠. 법에 화장하게 돼 있는데 그거 할 데가 없어요. 그거 하면 엄청난 수익이 있을 거예요. 영구적인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고 500만이 쓰는 장례 입장에 우리 농산물이 다 들어갈 거고 거기서 막대한 수입이 생길 거예요. 택시 개혁했죠. 콜비 안 받게 했어요. 안전한 택시 만들었어요. 창의지성 교육했어요. 도시가 제대로 쓰려면 교육이 확실해야 되는데요. 우리 창의지성 교육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육제도라고 확신해요. 작년에 성과가 있었죠. 전국에 11,000개 학교가 있어요. 근데 100대 학교를 교육부에서 선발했는데 화성이 학교가 최초로, 화성만이 최초로 초중고 3개가 들어갔어요. 이걸 단순 비교해보면 3개지만 저희가 창의성 교육 시작한 지 1년 반 됐고 1년 반 전에는 23개 학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100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기준에는 8개가 들어갔답니다. 23개 학교 중에 8개가 해당된다는 확률을 보십시오. 혁신학교가 경기도에 280개가 넘는데요. 그건 4년째 해왔어요. 근데 우리는 1년 반 만에, 어떤 거는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냈어요. 확실한 교육의 비전을 바꿨습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라는 걸 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 운동장 하나 빌려 쓰자. 학교 실내 체육관 하나 빌려 쓰자. 학교 강당 하나 빌려 쓰자. 이게 힘들었어요. 새로운 도시에서는 아예 학교 설계가 달라져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가 합의가 됐어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새로운 일들, 또 종합제설대책 내놨죠. 대한민국 최초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설대책을 만들었어요. 기존에는 1000km 정도를 화성이 제설을 시켜야 돼요. 염화칼슘 뿌리면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도로 쇄골 현상 오고 가로수 다 죽고 또 우리 차 부식되고 토양 오염되고 2차, 3차 피해가 많았는데요. 습식형으로 바꾸면서 6배 가까운 효율을 높여놨어요. 또 자원봉사를 받아서 시골 안길, 마을버스 다니는 길, 이면도로 트랙타가 지금 다 140명의 자원봉사자가 다 치워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화성은 하나하나 시민 참여 형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여러분들 세금을 안 쓰고 아니면 줄여 쓰면서 우리 시에 확실한 변화, 발전을 가져올 그런 정책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40억 들였더니요. 조가 넘는 이익이 생겼죠. 공동용 화장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우리 돈 안 들어가면서 좋은 일자리와 많은 수익이 나게 생겼죠. 한 건의 크레임이 없었습니다.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받게 돼 있죠. 부지가 모자라서 학교 운동장에 우리 주민센터를 짓게 생긴, 그래서 교육 행정이 땅을 공짜로 우리 일반 행정에게 준, 돈 안 들어갔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금을 꼭 필요한 데 쓰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서부터는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지정이 되시면 간단한 본인 소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담당 국소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셨으니 담당 국소장님의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필요시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건의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은 되도록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임성태 통장님. 네. 진안동 능삼통 통장 임성태입니다. 임성 선생님 앉아서 해주세요. 됐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참 54만을 대표해서 참 시정을 펴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진안동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 능삼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화성시 동탄 숲속로 35번 길 능동 1280번지 도로는 풍성 신미주 아파트 898동 뒷길과 모아미래도 아파트 맞은편에 접한 상거리 길로서 진입로 폭이 약 4m 정도밖에 안 돼요. 차량이 진출 없이 쌍방이 통행이 불가하며 인도가 없어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량이 비항하기도 어려운 좁은 간선도로입니다. 위 지번상 도로 동탄 숲속로 35번 길 앞쪽으로는 유치원, 교회, 제조장 등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집합 건물이 많고 일일 평균 차량이 100여 회 운행하는 등 상시 차량 혼잡 지역이며 특히 유치원 차량 같은 중대형 버스가 자주 통행하게 되고 제조장의 대형 트럭 등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도로이며 또한 주중에 동탄 제2성당에 미사가 있는 시간에는 위 도로상에 노견 주차를 허용함에 따라 더더욱 교통 혼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화성시 동탄 숲속로 35번 길 능동 1280번지 도로 진입도로 좌우 양편에 공유지 즉 화성시 소관 땅 도로로 편입 확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건 화성시 건설과 소관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모아 미래도 아파트 앞 상거리 동탄 숲속로 35번 길 진입로 폭을 6m로 확장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차량 소통 및 소방도로로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동탄 숲속로 35번 길 풍성 신미주 8단지 우회도로와 병점 2로 교차지점 주공 6단지 아파트 입구에 통행을 막아 놓았는데 차량이 왕래할 수 있도록 개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 진출입을 허용하면 소방도로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이 한층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거는 바로 신미주 풍성 신미주하고 신미주 사이에 그 길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콩고리 포장을 하고는 그 위에다 벽돌 두꺼운 걸 깔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차는 못 땡기고 도로를 뚫어놓고서 차를 못 땡기게 한다는 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둥근 도로를 갖다가 여러 개를 놓아가지고 차는 진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건 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뚫어놓고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걸 좀 앞으로 좀 잘 좀 해주시고 사실 참 능동 3통이 동탄 신도시 그때 편입 시에 안 들어간 제척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농협 본관이 들어신 지역입니다. 능삼통이.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가스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전체 동네가. 그래서 사실 참 제가 들리는 바로는
도의에서도 어떤 그런데 뭐 지원이 있다는 이런 소리를 좀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구당 한 500씩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원을 받으면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쪽에 좀 가스 시설을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시장님이 여기 오실 적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능삼통은 당연히 동탄 3동으로 편입이 돼야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진안동에 이렇게 속하다 보니까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능동은 능동으로도 한데 몰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먼저에도 한번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검토해서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몇 해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참 그때 당시에 능삼통이 제가 얘기 다 들었거든요. 예? 딴 사람들 질문에 제가 아니 예. 그건 그렇게 좀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제척지에 또 현재 상산녹지 지역인데 그것도 좀 앞으로 좀 잘 그쪽을 좀 생각을 해서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부분 답변을 좀 드리죠.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능삼통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숲속로 35원길 도로 좌우에 보도를 설치해달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좌우에 뭐 도로부지라든지 뭐 공유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유시설은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보도 설치를 하도록 다음 추경 예산이라도 반영토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진입로 확포장은 뭐 아시다시피 뭐 도로 사유지를 이렇게 내놓으면은 참 문제가 없는데 절대 뭐 그렇지는 않으실 거고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해서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내년 말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기다려 주셔가지고 법상 도로로 결정을 한 다음에 뭐 설치 가능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신미주 우회도로 통행료 막은 사유는 저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뭐 도로로 돼 있는 걸 막았는지 그건 한번 제가 성당 옆길이죠. 성당하고 신미주 사이에 그 길 아닌가? 성당에서 저 올라와서 예 신미주 옆에 붙어있는 그 다람산 구봉산 올라가는 길 거기 말고요.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전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참 답답해요. 어떤 게 답답하냐면 능동이 왜 능동으로 안 들어가고 진안동으로 남아 있냐 이유 아시죠? 뭐냐면 나 농사만 평생 짓겠다 신도시 안 들어가겠다 하고 빠진 땅이에요. 그게 양쪽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래도 짓게 해달라 해서 짓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죠. 도로를 하나 내긴 냈어요. 가스도 안 들어가. 하수 광고도 얼마 전에 해드렸죠. 하수도도. 그러니까 실제 시에 다 부담인 거죠. 그러고 이제 다시 동탄으로 전입시켜 달라 그래요. 근데 저는 삼동에 살아요. 제가 지역 주민들 많이 설득했어요. 가능하면 받아주겠다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동탄은 당신들이 다 투자하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거저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뭔가 동탄과 비슷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역시 또 시부담이에요. 이쪽에 시가예정 지역을 지금 만들고 있죠. 우남 아파트 앞쪽으로는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은 태안농협이 들어가 있는 그쪽은 다 개발해 버렸어요. 그러놓고 실제적인 부담은 시에서 이제 다 해달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미 생산녹지 지역에서 이제 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더 풀어달래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드리고는 싶지만 굉장한 특혜가 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근데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에서 추가적인 계획을 어떻게 해서 불편하죠. 도시가스 집어넣어야죠. 박진석 보좌관님, 이현우 의원님이 이 해당 부서죠. 도시가스하고 하는데
그래도 도시가스는 있어야죠. 그 도시에 도시가스 없으면 되겠습니까?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사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공장도 들어가 있고 학원도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 좁은 길에. 그건 사실은 지주분들이 땅 내놨어야 돼요. 땅 내놔서 도로를 넓혔어야죠. 그렇게 막 개발해놓고는 이제 시에서 땅 넓혀, 이건 정말 문제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또 동탄 신도시로 돌아야 된다. 동탄 분들이 받아주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서 불편함이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정일 통장 정덕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반정 지하차도 초입부터 시도구 82호선 인도 설치 공사를 동부칠장소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총 사업 구간이 0.8km 중 0.5km만 완료 후 현재 0.3km가 추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를 금년에는 어떻게 좀 마무리가 잘 되는 건지 그거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동의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가요? 그거 아마 지금 0.8km 중에서 0.5km 했고 0.3km 안 했다는 얘기는 사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죠? 거기에 사유지가 뭐 편입돼 가지고 못했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니시죠? 모르겠습니다. 사유지 그런 거하고는 관여가 없고 네. 뭐 사업 시행을 했는데 예. 뭐 시에 자금이 없어갖고 이게 추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드리세요. 네, 이건 뭐 300m니까 제가 바로 조사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원모 통장님. 예, 지난 이통 통장 최원모입니다. 예, 시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이통은 아까도 시장님께서 하셨지만 개발이 돼야지만이 많이 해당이 되는 구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 통장의 어떤 민원보다는 시에서 지금 용역을 주셔가지고 검토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안동 전체도 관계가 있고 또 역세권에 있는 그런 지역이니만큼 앞으로 그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랄까 현재까지 추진돼 있고 한 그런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떡전골로 120번지 골목이 도시가스 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진입 부분에 그 사유지 지주의 동의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골목에 한 가정을 방문해서 왔는데 상당히 냉골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듣기에는 시에서 거기를 매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공사가 된다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고요. 또 여기에 또 중학교 교감 선생님 이렇게 오신 거 알고 있는데 떡전골로 108번지 골목하고 104번지 골목이 병목 현상이 되어 있어요. 그 병점역하고 파출소 쪽의 도로는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그 경기대로 쪽으로 이렇게 골목이 쭉 4개가 있는데 104번지와 108번지는 끝에 인성당 한약방 쪽하고 버스 정거장 쪽 있는 데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돼가지고 차량이나 뭐 일반 통행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것도 불편하지만 학생들이 아침 저녁 그 통학할 시간에 그 골목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담배를 많이 핍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환경이 아주 불량해가지고 다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은 당신이 뭔데 그러냐, 뭐 학생증 보자 그러면 볼 수 있는 자격을 욕을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으로서 하다 보니까 외래 말문이 막혀요. 할 수 없이 이제 경찰이 연락이 돼가지고 경찰이 이제 선도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학교 당국하고 어떻게 우리 마을하고 이통하고 어떻게 협조 관계가 돼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다 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차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냥 거꾸로 돌아서 꼭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안 되니까 몇 년 전에도 전임 시장님
그 시정 설명할 때도 제가 설명을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지주들이 시사를 해야지만이 그걸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주 세 분한테 제가 와서 다 얘기를 했더니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도 개인이 그걸 시사해가지고 할 그건 아니고 제 판단에는 세 지주인데 한 40~50평 될까요? 그래서 그걸 좀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길이 뚫리지 않겠나. 상당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골목도 거의 마찬가지. 양쪽 그 도로들은 그래도 상가 건물을 지어서 어떤 그 수익 활동이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됐고 결국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개발하는 쪽에 통째로 묶여가지고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진안동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그 용역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진행돼 있는 걸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태입니다. 지난 이 통장이 말씀하신 이제 병점 안영지구 역세권 개발하고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병점 역세권하고 그 배후단지 그다음에 안영리 일부를 전체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앞으로 개발 구상이라든지 개발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마스터 플랜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착수 보고를 드렸고 중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은 9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5군데를 나누어서 섹터를 내서 진안동하고 병정 역세권을 하나의 섹터, 그다음에 그 안영리의 화산동의 일부 이제 기존 시가지, 태안3지구, 국도 1호선 이렇게 5가지 섹터를 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개발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떤 사람하고 할 거냐 하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자가 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9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 구상을 가지고 개발자를 저희들이 찾을 겁니다. 현재 아까 시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존 시가지와 역세권하고 일부 구간에 대한 부분은 모 기관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결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그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오늘 내년 뭐 이렇게 개발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마스터 플랜의 용역은 마무리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부장입니다. 지난 이 통장님께서 말씀 그 떡적골목 도로 확장건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사유용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지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고 45평 정도만 들어간다고 뭐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유지를 보상을 줄 때는 저희 나름대로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통장님도 다 뭐 내용을 알고 계셔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되지 못한 그런 이유를 알고 계실 거로 지금 사료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번 뭐 재정비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서 시행되든지 어떤 방법으로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하신 후 말씀. 저는 주공 10단지 대표 회장 임수봉입니다. 저희는 742세대에 주민이 한 3,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10여 년간 LH에서 주차장 부지 놔둔 그 주차장 부지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10년 이상을 먼지만 먹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연계 채권이 걸려가지고 한 2년여 동안 개발을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게 팔렸는데 5년 납으로 팔렸답니다. 그 안에는 누가 사용도 할 수도 없고 또 먼지를 5년 이상 더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의 규제 때문에 산 사람이 개발을 못한답니다. 그게 70%를 주차장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문을 못 열어놓고 살고 있어요.
그걸 먼저 동사무소나 시에다 뭐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아스팔트를 깔아주겠다 그랬는데 팔렸기 때문에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알아보시면 5년 납으로 팔려 있어요. 그럼 5년 동안을 3,000명은 문도 문 열고 또 살아야 돼요. 그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해서 답변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공식단지 대표님 뭐 좀 죄송한데요. 이제 시에서 그렇습니다. 그 어느 분이 이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인자 부담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뭐 대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개인 사유 시설에 장사를 뭐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시에서 뭐 포장을 해준다는 건 좀 어려운데 한번 그 대표 사료 매입을 하신 분하고 협의를 해서 5년 분납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이제 된 거니까 포장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5년 납을 땡겨서 1년 납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 계획을 발표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개인 산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5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시에서 어떤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해줘야지 10년 동안 먼지를 먹고 또 다시 5년 또 더 먹어라. 그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것도 개발할지 안 할지를. 거기가 지금 그 임시로 주차하고 있는 거죠? 네. 주차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먼지는 안 마시죠? 그러겠죠. 인근 상가에서 또 난리가 나겠죠? 네. 근데 피해는 지금 보고 있으신 거거든요, 실제. 제가 봐도 거기가 먼지가 좀 나는 게 아니에요. 해오바람 치면 그 먼지가 불어서 전부 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럼 문도 못 열어놔. 근데 그걸 10년 동안을 참아왔어요, 그래도. 근데 이번에 매각이 됐어요. 그 연대 채권에서 빼가지고서. 근데 이게 5년 납으로 해놨기 때문에 5년 안에는 개발을 못 한답니다, 그게. 그 5년 이상을 다시 먼지를 더 먹어야 돼. 비용을 다 지불해야 개발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시하고 LH하고 같이 어떤 그 대화를 하셔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매각을 해놓고 5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지금 LH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진안동에 살고 있는 안광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2년 그때 시정 설명회 때 같은 유제의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도 아마 지역 주민이 또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저 경기도 농업기술원 그 정문 앞에부터 저 기산 사거리라고 하죠. 저기 셀프 주유소 있는 데까지의 그 인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그 농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지역이 예전에 지금 개발이 다 돼 있는 그 방죽이 있기 때문에 그 농업진흥구역으로 그 책정이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죽은 다 개발이 돼서 메꿔지고 그 지금 그 용수로 쓰고 있는 인곡천이 오염이 심해가지고 지금 여기 뭐 통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여름에 그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뭐 일부는 병점동 지역에는 저 뭐 자연 녹지, 일부는 생산 녹지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직 뭐 농사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진흥구역을 좀 해제를 해서 뭐 농업용 창고라든지 뭐 농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기술원이 저희가 알기로는 2015년도까지 수원 쪽으로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아마 개발이 상당히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금 저 뺑뺑 둘러서 뭐 양쪽에 다 아파트 짓고 그 가운데에만 지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좀 해제를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농사용으로 쓰더라도 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좀 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그 안광덕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경지 정리된 지역에 그 농업진흥구역을 좀 해제해서 그 농민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끔 해주십사고 건의한 사안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제산업국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급한 일로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려면 아마 그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고 제가 들어가서 농정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안광덕 선생님한테 별도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아파트 연합회 입주자 대표 연합회장 홍성입니다.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의원님들이랑 열심히 하셔서 빚을 많이 갚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버스 노선 관계하고 그다음에 하수 처리장 그 악취 문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버스 노선은 작년에 그 오문섭 의원님, 뭐 박형명 의원님, 그다음에 그 시 관계 부처에서 나오셔서 뭐 퇴근 후에도 나오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노선이 좀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근데 개정이 됐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면서 그 노선이 원했던 노선 그 이제 오선 교통에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근데 그거는 처음에 그 노선을 저희가 요청했던 거는 지금 현 노선이 아니고 다른 노선이었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얘기하던 사람들이 빠진 상태에서 그 대우 아파트 가서 아마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대우 아파트는 대우 아파트까지만 들어오면 되는 거로 이제 알고 있었고, 근데 대우 아파트는 거기는 원래 들어가게 돼 있었죠. 저희가 이제 요구했던 노선도. 근데 담당이 이제 바뀌시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노선이 그거 말고도 7번 노선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7번 노선도 그 작은 골목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2차선 도로긴 하지만 짧은 골목길로 나오는데 그거를 좀 그 진안 초등학교에서 이주단지 쪽으로 돌아서 다람산 공원 앞으로 큰 길로 이렇게 돌아서 다닐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면은 그걸 좀 요청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11번하고 13번이 망포역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수원이랑 협조가 안 돼서 그렇다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좀 수원이랑 협의를 하셔서 망포역에 한 700m 그 정도 걸어 다녀야 돼요. 망포역을 이용하려면 그 700m만 더 연장을 해주시면 여기서 전철을 이용하기 편한데 그게 안 되고 있고요. 또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터미널 나가는 버스가 300번이 있어요. 300 좌석 버스. 근데 좌석 버스는 배차 간격이 6분이에요. 근데 거기 같은 노선으로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는데 사업주는 같은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주가. 그 버스는 38분입니다. 배차 간격이. 그러면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타야 될 거를 지금 시외버스 요금으로 다 다니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버스 문제인데 작년에 안녕동에 그 주차장 그 허가권이 걸려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거 허가 내주면서 이쪽 지역에 노선을 좀 받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노선이 받으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지 그 노선을 저희가 원했던 거는 지금 1550-1번이 진안동 중심상가로 해서 그게 반월동으로 해가지고 경희대학교로 돌아서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근데 예전에 그 1550-1 전에 1550번인가 그게 있을 때는 바로 갔어요. 기흥톨게이트로. 그럼 강남에 40분이면 들어갔는데 지금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그쪽 반월동 쪽에 차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영통 쪽에서 노선이 많으니까 한 노선을 반월동을 걸치고 진안동에 가는 거는 그 반월동 입구에 빅마트 앞에서 거기서 뭐 환승을 하든 해서 고속도로 좀 바로 들어갔으면 진안동 주민들이 강남 가는데 한 30분 단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종말 처리장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원시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뭐 보상을 일부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뭐 태안 지역을 아울러서 이제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산동에서 이제 주관을 하면서 화산동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30만이 넘으면은 그 뭐 악취 방지법인가 거기 적용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진안동이 그 냄새는 기압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흐리나 같은 데는 진안동 쪽에 냄새가 다 넘어와요. 개천을 건너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좀 수원시랑 주민들도 그렇지만 이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익 수익금의 10%를 아마 화성시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체육공원이나 관련해서 시설의 이익금을. 근데 그 이익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피해를 보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교통부장입니다. 진안동 아파트연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7번 버스 노선 지난 초기에서 다람산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노선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버스 노선이라는 거는 그 사업주가 이제 노선에 운행하는 때 그 손님들이 승객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됩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11번하고 13번 버스가 망포리역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수원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보고 수원시에서도 보면은 망포리까지 가서 망포리에서 버스 전철을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수원시에서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그쪽으로 오면은 교통이 혼잡해지고 하는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노선을 저희가 수원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노선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보고요. 또 300번 버스하고 그 시내 버스하고 이제 마을 버스하고 같은 노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금액 차이가 있다 이제 그 얘기 말씀이신데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이제 버스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또 만약에 이게 간격이 길어가지고 뭐 손님들이 불편하다 보면 또 모르겠지만은 간격은 이제 마을 버스도 있고 시내 버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간격은 좁아지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은 300버스 노선하고 또 마을 버스 노선하고 중복될 때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회사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녕리 주차장 설치 관련해 가지고 노선을 어디로 뭐 추가로 연결해야 하는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녕 주차장은 이제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저쪽 안녕리 뒤쪽으로 뭐 수원대학교라든지 과학대학이라든지 그쪽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버스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쪽까지 노선을 더 연장해가지고 이 대도심지로다가 하는 노선을 완화해 주려고 그런 그 당시에 협의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차장 설치 건에 관련해 가지고 노선을 어디로 더 확장해 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여러 주민 의견을 내실 거니까 제가 선생님께 한번 찾아뵙도록 해서 이런 논의를 상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그 진안동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터미널 나가는 버스는 마을 버스하고 좌석 버스가 아니고 좌석 버스하고 시내 버스입니다. 노선 버스. 노선 버스하고 시내 그 좌석 버스가 사업주는 같은데 이제 사업자는 틀리게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요금이 비싼 거는 6분에 배차하고 요금이 싼 거는 38분씩 배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못 들어가죠. 그러면 사업자가 같으니까 노선을 좀 배차 간격을 좀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을 버스가 아니고. 그 현장 가서요 자료 다 받으시고 그 현실적인 안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살면서 불편하고 또 이렇게 하면 업자도 이익이고 시민도 이익인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주신 것 같으니까요. 실무 담당자랑 그 업자랑 주민하고 다시 한번 재협 이야기 하셔요. 안녕하십니까. 상하수 사업소장 최응혁입니다. 회장님께서 그 악취 방지법 등 관련 제도가 있다는 거를 좀 일깨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관련 제도가 있는지 가서 그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하고 잘
그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거를 배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현재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수원시에서 이제 그 관련 제도나 이런 게 비춰볼 때 배분 기준이 있을 겁니다. 보통 통상 이제 그 소각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일 때 뭐 주변 지역 300m다 이렇게 해서 그 경계를 벗어나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 주신 의견에 대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그 폐수 처리장에서 우리 수입 받는 거 있어요? 저 금시초문인데? 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갖고요. 검토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화산동 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저 동북권 발전협의회랑 같이 해서 일시불로 받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가 그걸 따로 관리비 받고 그러지 그런 않아요. 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시불로 받아서 저쪽에서 받은 그런 내용이죠.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지금은 저기 수익금의 20%를 받는데. 다음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2단지 동대표 회장 김영란입니다. 이제 큰 문제들은 남자분들이 하신 것 같고요. 정유소 관할은 누가 어느 과에서 하시는? 정유소요? 예. 버스 정거장. 버스 정거장이요. 예, 예. 예, 저기 이제 저희 주공 10단지 앞에 저 버스 정거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시 앉으면 위에서 비가 치면 요 머리 요까지 옵니다. 그리고 아무 게 없어요. 그냥 비바람 치면 10단지 노인 저 10단지 회장님, 그 정류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10단지 앞에. 진짜 이렇게 앉으면요, 비가 욕해서 맞아요. 비가 오면 어르신들이 많은데 저희 12단지하고 맞은편인데 거기서 복지관, 나래울 복지관을 가는 버스를 타요. 근데 저희 12단지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중대가 탑니다. 근데 비가 오고 그러면 전부들 그리고 맞은편에 있다가 저쪽에 차가 오든지 말든지 뛰어와요. 참 어려워요. 그걸 동부출장소에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름에도 비가 막 쏟아지면 진짜 그래서 근데도 아무 얘기도 없고 거기는 이제 그 도로 기획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동탄서 나오는 5단지 9단지로 나오는 길이 와서 꺾어져서 이제 해서 마감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고 우리 12단지 앞에 정류소도 큰 차가 아마 이걸 받았나 봐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 갖고 왔어요. 제 카메라에 있는데 그 저 이 팻말이 이렇게 붙으면 12단지 앞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떨어져 갖고 철렁철렁해요. 시골길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거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로 몇 번을 드렸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고 제가 누굽니다. 그래도 얘기도 없고 회신도 없었어요. 그거 좀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어. 그냥 먹고 말아. 그럼 다시 민원을 넣을 용기가 안 나.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 들어가면 가부간을 확정을 지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 아까 그 10단지 주차장은 아마 2-3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거 내가 볼 때 큰 공사도 아닌데. 네? 답변 들어보도록.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가면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 편을 좀 봐주십시오. 네, 동부 출장소장입니다. 기존에 아마 그 정류소가 지붕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파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현재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그게 만약에 그런 그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시장님이 말씀드리는 거랑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 차이가 있나 봐요. 나래울 앞에 그 정류장 하나 넘어졌었죠. 나래울 앞에요. 나래울 앞에 그 한번 넘어졌었죠, 정류장. 그 제가 보고 지시했더니 그 다음 날로 고치던데요. 근데 왜 시민들이 얘기하면 안 들어요? 왜 대답도 안 해줘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세요. 네네. 예, 거기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침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거기 12단지가 됐던 우리 하성시의 그 버스 정류장 그 문제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붕만 있어가지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수원시에서 버스 정류장을 시설하는 문제하고 우리 하성시에 하는 거 왜 이렇게 틀리는 건가? 그네들은 해놓은 걸 보면은
아무리 시민들이 앉아서 편안해. 비도 안 맞고 전혀 바람막이도 되고 괜찮아. 근데 화성시에 하는 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게 의문이야. 그래서 내가 진안동에 우리 10단지하고 12단지의 문제를 상당히 아침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실 때 개선책을 내갖고 앉아 있을 때 비도 맞지 않고 바람 불어도 바람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이 바라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지붕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좀 해주시고, 우리 시장님한테 이제 얘기할 말씀은 12단지는 도로路面 폭이 전면 바꿔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버리면은 인도로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어디 갈 곳이 없어요. 12단지 앞에 그렇습니다. 진안초등학교 그거는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에 전면 도로를 좀 이렇게 좀 넓히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거기 12단지 앞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비가림하고 설치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인도로 다녀야 돼. 인도로가 아니고 차도로 다녀야 된다. 그 문제를 조금 우리 시장 보시고 좀 정리해 주시고 10단지 마찬가지입니다. 축대인 부분이 이렇죠. 도시가 한번 만들어지는 게요.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분양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동탄을 보면요, 시설 굉장히 잘 돼 있죠, 그죠? 도로도 넓고. 근데 우리 주공단지를 보면 인도가 하나 제대로 없어요. 주차장도 옛날에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인도가 없는데 정류장이 그렇게 크게 잘 돼 있을 수가 없죠. 참 고민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해요. 제가 전에도 그래서 녹지를 좀 줄이자, 아파트 녹지를 좀 줄이자. 도로가 편해지면 오히려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겁니다. 용적률 건폐율은 전혀 지장 없습니다. 시에서 100억을 들여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앉아있을 공간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땅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래서 한신 아파트 앞에는 합의가 됐죠. 거기 공사 언제 들어가요? 거기는 아파트 쪽을 줄여서 인도를 넓혀요. 데크를 설치해요. 얼마나 쾌적한지. 유모차 한 대 밀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걸 어찌 개선하냐고요. 양보 없이. 도시계획을 다시 다 부시고 짓지 않는 한 아파트 쪽 녹지를, 아파트 쪽 단지 내에 인도를 바깥으로 빼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모든 시설이 좋아지는데 그 비용도 시가 부담하겠다. 전체를 다 개선해드리겠다 했는데 합의가 안 돼요. 정말 속으로 좀 얄미워요. 정말 100억씩이나 들여서 개선해드리겠다 했는데 안 돼요. 참 안타까워요. 시에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우면 알겠지만 시민들이 또 동참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전체 문제가 해결나요. 아까 말씀드린 오문섭 의원님 말씀대로 인도가 없는데 주차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정류장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아파트 측에서 동의해주면 시가 비용 다 댈게요. 사람이 좀 자전거도 좀 타고 다니고 유모차도 좀 지나 다녀야 되잖아요. 정류장도 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이거 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신 아파트 쪽을 먼저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전혀 지장이 안 가요. 재개발할 때 내 땅이 손해가 나고 용적률 건폐율에 문제가 안 생겨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연합회장님이 좀 수고 좀 해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경 통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정이 통장 김동계입니다. 우리 마을 발전을 해서 찾아주신 시장님이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반정 2통은 기산 3통과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주변에 도로부터 무슨 번듯한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농로를 이용하고 제방뚝을 이용을 하는데 선이 예선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냥 부딪히면 싸우고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건씩 되고 너무 좀 안타까운 이런 현실입니다. 지난 대동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 수원 하시는 사항에 반정천 옆에 그것이 경기대로 1200번 길인데 그거 국어가 상당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 국어를 이용하면은 도로가 교행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우리 해결해 보자 하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것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 열악한 조건 속에 하천 문제가 나오는데
반정천 아래 그 철로길 밑에 그 한계동에 농용수로로 쓰는 그 한계보가 있죠. 그거를 한 그쪽에 그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30cm 정도 얕춰주면 어떨까. 그러면 반등이 마을 안에도 그 상당한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 가지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면 반정리 그 359-1번지 거기가 그 농로 사거리인데 교통사고가 상당히 나요. 보안 대책으로 뭐 반사경을 뭐 양쪽에 해놓고 뭐 우연 표지판을 이렇게 다뤄봤지만은 큰 효과가 없네요. 그 뭐 저 방지턱을 좀 해주십사 하는데 그거는 뭐 교통 저 경찰 당국하고 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안 된다 뭐 이런 안 되면 그냥 사거리 내구탱에 긁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좀 속도를 줄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저 보완 대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부장입니다. 반정 이통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의 피항지를 뭐 국어에다 설치해달라는 건 좀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그 주변 농지에서 일부 좀 양보를 하셔가지고 국어를 그 피항지를 설치해서 하는 게 좀 옳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것만 양보만 되고 동의만 되면 저희가 설치는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반정천 하류 환계보호를 30cm 낮춰서 뭐 수위를 낮춰가지고 이제 반정리의 그 수해 예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환구지천을 단면도 확장을 했고 이제 또 조만간 송산교 부근에도 그 이제 확장을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유속이 좀 빨라지고 단면이 넓어지고 그래서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농업용수 보호를 깬다는 얘기는 또 농업용수 보호가 또 효용이 없어지는 원인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틀에서 해결해 나가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안전 표지판이 뭐 소용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의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전 표지 시설을 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지키지 않고 달려서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저희가 보완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런 안전 시설이 또 혹시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고 또 이제 과속방지턱이라는 거는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 부작용이 또 발생합니다. 반정리도 뭐 아시다시피 막 각종 여러 뭐 첨단 기기 시설을 만드시는 그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덜컹하고 그럴 때 그 손실 나가지고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도로 폭이 또 넓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달릴 일도 사실은 없는 건데 좀 이제 저희가 천천히 달릴 수 있도록 그 말씀하신 뭐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안전을 유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정된 대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한 분의 질문만 받고 노인 회장님. 예, 다 하셔요. 예,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이야 또 관계 부서 직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인들이 논들과 이런 부탁을 드려서 이게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방접종 문제입니다. 예방접종하는 날 하루에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에 점 맞으라고 하니까 대혼잡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여기 뭐 동장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여기저기 전화 걸고 경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을 해서 한 좀 오전으로 땡겨주시던가 시간을 좀 늘려주시던가 하루를 좀 더해주시던가 해서 하던가 그다음 다른 데 같이 아파트를 이렇게 순회로 해서 해주는데 그건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상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좀 혼잡이 안 일어나도록 그건 조치를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시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노인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반해서 한 가지 것이 부족해서 그 경로당이 지금 퇴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사 도우미가 없기 때문에 밥에 먹는데 밥을 안 해 먹으면 그 경로당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밥을 해 먹는데 거기에 식사 도우미가 없으니까 젊은 그 70대 되는 분들은 안 나오셔요. 80대 이상만 나오셔서 한 20분 앉아서 그 밥의 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밥을 안 하면은 컵라면을 사다 줬어요. 근데 그건 자만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식사 도우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전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하라고 있어서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잘 되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 한상영입니다. 예방접종 부분에 오전에 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노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의 그 식사 도우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갖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실비 지원을 해갖고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게 지금 시정 설명회 다니는 데마다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예. 아마 노인 회장님들이 짰나 봐. 이번에 이거 관철시키자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점진적 말고요. 예. 그냥 혁신적인 대책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요. 저희 어머니도 8순이 작년에 8순이셨는데요. 경로당 나가면 막내래요. 저희 어머니 밥 해셔야 된대요. 집에서도 밥하는데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잘해보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었고 수원에서 효원 예식장 장례 예식장에 오는 도로는 4차선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통이나 병점 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옛날에도 2차선이 잘 다녔습니다. 근데 딱 막아놓고 그 장례 예식장 가려면은 곡반정 동을 돌아서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런 거를 언제쯤 해결해 주실런지 아니면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뭐 이거 누차 그런 말씀을 들으신지 몰라도 비행 소음 소리를 뭐 국회의원들 나오시는 분마다 다 한다고 해결한다고 해 주시는데 아니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딱 이쪽만 하고 이쪽 양쪽 부분은 그게 없습니다. 그걸 언제쯤 해결해 주실는지 그 비행장을 없애 주시던가 아니면 소음 발생이 되는 데는 다 협조를 해서 보상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이통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그 효원 장례식장까지 진입로를 하는데 아마 이 활주로를 횡단을 못하니까 저 수원 저 경계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턴해가 돌아오셔가지고서 이제 가시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도 활주로 지금 횡단은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얘기 아니고요. 예. 병점 6교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하고 이제 2차선 고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구간이 연결돼 있으면 병점 내부에서 고도로를 바로 탈 수 있는데 활주로에서는 고도로 못 타게 돼 있죠. 그죠? 그게 좀 애매하게 됐어요. 저 조금만 그 목재소 쪽으로 조금만 하면 이게 제 사업거리라. 근데 전 지금 거기 대표이사 아니에요. 제가 혼나서는데. 아 그러시면요. 지금 얘가 여기서 그냥 답변 드리긴 좀 어렵고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현장 확인 후에 다시 지난 통역에 좀 다시 연락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음 문제가요. 소음 문제가 지금 이제 소송들을 하고 있고 일부 보상 받아서 이겼죠. 제가 한번 그 사단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비행장이 정말 꼭 필요하냐? 저 땅 팔으면 항공모함 살 수 없냐? 살 수 있답니다. 항공모함 살 수 있는데 항공모함을 한 대를 유지하는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다 들어간대요. 유지하는데 부원 말씀드리면 안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평도 해전을 보면 북한 무기가 정확지가 않아요. 만약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제일 먼저 타격하는 데가 비행장이잖아요. 이 비행장이 여기서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사시에 만약에 문제 생기면 이게 조금 덜 미친 거는 고색이든 뭐 수원에 다 떨어질 거고 좀 더 나오는 것들은 병점 쪽으로 다 떨어질 거고요.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아마 군부대에서도 울고 싶은데 뺨을 좀 때려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전하고 싶은데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북쪽으로는 못 가요. 북한이 가만 안 있죠. 반발하죠. 북쪽으로 더 전진하면 남쪽으로도 못 가요. 미군이 오산에 와 있는데 그보다 더 우리가 후퇴한데 이건 안 되죠. 이 동서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는 아마 못 갈 것 같고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화성 땅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법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고쳤냐면 이런 법이 이번에 통과된 거예요. 이 큰 거를 국가에서 예산 세워서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우선 이쪽에 만들고 그다음에 이 땅을 민간 기업이 가져가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된 거예요. 그거 보면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전하는 걸로 확정은 되고 이제 하나하나씩 반발을 줄여나가는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병점이 여기 대대적으로 개발되고 나면 더 큰 이제 민원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게 국가 방위에 대한 문제라 일개 지자체가 왈가왈부해서 이렇게 처리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우는 애기 젖준다고 계속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의 건의 사항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더 받으세요. 괜찮아요. 네. 예, 이신철. 저는 기산 1통에서 하는 이신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장님께서 건의드려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 해관이 그 진지가 한 약 15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상수도가 주변에 없어가지고 지하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전제까지 그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한 그거를 사용을 못한 지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설거지만 겨우 하고 또 그릇을 다시 한번 수돗물을 떠다가 그 헹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일 노인네들이 그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말에 그 우리 박종선 의원님하고 말씀드려가지고 그 상수 사업소장님께서 현재 오셔가지고 냄새도 맡아보시고 해가지고 금방 조치를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그게 금방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 진짜 어르신들이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상당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방 조치가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금방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저번에 이제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요. 빌라를 짓든 다가구를 짓는데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상수도 연결 신청을 못했대요. 근데 아마 법에는 동절기에는 연결 안 하는 게 기본인가 봐요. 그래도 시장이 압력 넣으니까 바로 해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해주시죠. 예. 그 공사가 어려우면은 포장 관계는 뭐 추후에 하더라도 그 관로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획된 다음 일정으로 질의 응답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있으세요. 더. 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주공동 10단지 사는 박치구 시민입니다. 참 갑갑합니다. 갑갑한 것이 공무원이 이 시의 주인인지 시민이 주인인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년 여름에 민원을 하나 시청해 냈는데 내가 누누이 얘기를 복합 민원 처리해서 이거와 저거와 뺑뺑이 치지 말고 뭐 참 이상하게 흘러가 붙는데 결국 부결을 냅디다요. 좋지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은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 그 사업은 적어도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 노인회, 나도 노인 회원이지만은 애 복지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방구 안 됩니다요. 뭐 규정도 없고 법도 없는 걸 내놔놓고 이거 해오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탐문을 해봤더니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그거 뭐 발전 기금을 달래요. 동의서 해주는 대신에 안 한다 내가 안 하고 그만이지 뭐 달라고 돈 1억이나 이거 하겠냐 하고 말아붙는데 이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주인이 시민인지 공무원이 주인인지 근데 복합민이 처리해달라고 나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했는데 따로따로 놀아요. 하나는 해양수산과 하나는 뭐 환경 무슨 재난안전과인가 뭐 그게 있더만은 그럼 민원이 들어가면 두 가가 협의해서 뭐 결론을 내놔야 될 것을 민원님 보고 무슨 소리 해온더라 무슨 소리 해온더라 무슨 소리 이거는 전자정부법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자체에서 다 발췌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님 보고 해오라고 하면 그 자료를 자기들 가야 되는데 내보고 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고 또 하나는 뭐 해줘도 좋고 말만 그만인데 그 노인회 문제인데요. 식구무리 쪽에 진안동 이쪽에 보면 공원이 뭐 몇 개 있습니다. 다람도 있고요, 뭐 구봉도 있고 이런데 저쪽에는 센트럴 파크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뭐 도시공사인가 뭐 시청해야 돼 뭐
대행하는 기관이 있는가 봐요. 거기서 그 이제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하청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 노인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어쩐 일인지 몰라도. 다른 단체에서 독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논아가지고 노인들도 나이 많은 노인은 근로 조건이 나쁘지만은 젊은 노인도 많이 있어요. 우리 와서 노인이 얼마입니까? 말만 노인 우대하고 홍경하고 효하고 막 이런 식으로 수로가 있는데 그거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고 이거 빨리 안 죽노 하는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앉았는데 잘 안 죽어요. 좀 약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일도 뭐 좀 시에서 좀 조정을 해서 안배를 해야 될 텐데 특정 업체들만 계속 그 배를 불리고 있어요. 뭐 돈 벌리는 건 아니지만은 노인들 좀 일자리 좀 주고 또 하나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내가 온 지가 한 7, 8년 사는데 이 동네 와서 다른 동네 서울서 한 4, 50년 살았어요. 이 생각 자체가 달라요. 참 깝깝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 안 할랍니다. 안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네에서 지금 벅석벅석 하는 얘기가 있는데 주민자치회획하는 그 얘기입니다만 그 뭐 위원을 뽑고 우리 동네 같은 25명 그 이제 뭐 고문 3명 이래서 28명인데 여기 일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쫓겨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냐 내가 물었더니 동장이 위원을 4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위촉을 해서 그 위원 4분이 앉아서 심사를 하나 봐요. 심사를 하는데 일 잘하고 똑똑한 놈 다 쫓아내버리고 뭐 누가 된지 난 모릅니다. 모르고 아마 한 4, 50명 신청을 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겠 나도 냈는데 그럼 니네 빌었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니 나이 많아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니 뭐 덜 똑똑하게 안 된다든지 니네 띵강잘놈이 안 된다든지 뭐 얘기가 없어요. 아까 저 우리 뒤에 임수복이 회장이 우리 동네 같이 사는데 이거 민원이 가면 일방통행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회답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내가 그 시장실에 들렸더니 자리에 안 계시더군요. 그때 너 국장이 너 윤우 씨든가 뭐 계시더라고. 내가 한참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이렇게 자초적인 일인데 그 당신이 국장 하면은 좀 정신 좀 차리시오. 이게 잘못된 거요. 설명을 해줬어요. 답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알긴 뭘 알았단 말입니까? 모르는 게 아는 기죠. 그러면 안 되고 시민이 이 얘기하면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전단지 내고 뭐 하는데 실감이 없어. 실감이 없고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뭐 이게 돈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 돈 드는 것 같으면 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돈 안 드는 사업이니까 노력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노인들 좀 잘 도와주십시오.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 고집이 세셔갖고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안 해주신 거예요? 주민자치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25분을 저희가 이제 새로 위촉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법상으로는 뚜렷한 뭐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동안에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같이 다 모시고 제가 일을 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음번엔 시켜드려요. 예. 대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따지시고 고집시어 보이시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해드려요. 저런 분이 있어야. 네. 저런 분이 예, 있어야 예.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기준은요, 어르신, 그 기준은 일 잘하는 기준은요,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네, 정말 그래요. 인사가요. 저도 1,500 공직자를 인사를 하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4배수예요, 4배수. 국장 한 분을 승진시키는데 4명이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이거 잘하고 저분은 저거 잘하고 이래요. 근데 어느 한 분을 하면 1등서부터 4등 중에 한 분을 제가 선택하게 돼 있는데 정말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갖추지는 사실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대민 관계가 아주 좋고, 이분은 업무 추진 능력이 좋고, 이분은 또 뭐 이렇게 좋아요. 그럼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걸 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 조금 마음에 안 차시는 일들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용서를 좀 해주셔요. 아 근데 정말 그런 게요. 제가 우리 저 동장님이 말씀 못 드리니까 제가 그 시장이라고 저를 못 부르게 해요. 대표 사원이라고, 명함에도 아예 대표 사원이라고 박아 갖고 다니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걱정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주인이냐 시민이 주인이냐. 시장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원이다 이게 저는 사원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시장님 소리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직원 1,500 공직자 시장으로 모시면 제가 우리 54만을 어떻게 한꺼번에 시장으로 못 모시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1,500 공직자들이 우리 54만 시민을 좀 시장으로 모셔주십시오 소리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나름의 애환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 인사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 좀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다음 일정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추가로 질의나 건의하실 사항은 동장이나 총무팀장을 통해 전달해 주시면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간단히 기산삼동사는 김춘교입니다. 제가 아까 시정 설명에 나오는데도 좀 늦었는데요. 그 진안동에서 저희 동네 그 내려가는 입구가 경사도 심하고 그런데 그 낮에도 보면은 물론 밤에야 차 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낮에도 거기 보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양쪽에 돼 있어 갖고 그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 나중에라도 한번 그쪽 담당하시는 분이 한 번쯤 한번 가서 하면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거기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저기 장비들 못 되게 피항지를 만들든지 구조물을 세워서 아예 못 되게 조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인석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으신 말씀 주셨어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금 말고도 나오신 얘기 있으면 챙기고 가능하면 제가 직접 현장 방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화성이 서울의 1.4배 면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치워야 될 도로가 1,000km가 돼요. 경기도 해수 면적의 80%를 화성이 관리해요.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25,000헥타의 농지가 있어요. 현대삼성을 기아를 비롯한 18,000개 기업을 관리해야 돼요. 수원하고 비교해 드릴까요? 수원은 6분의 1 면적인데 기반시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수원의 공무원이 3,000명이 넘어요. 여기에 4개의 구가 있어요. 구 행정을 또 해줘요. 근데 화성은 수원의 절반 인구죠. 근데 면적은 6배고 대중교통수단도 잘 안 돼 있고 수원에 농정과가 필요할까요? 수원에 농정과 필요 없어요. 우리 1년에 농지 전용 허가가 6,000건 들어와요. 건축허가 몇 건 들어오는지 아세요? 10,000건 들어와요. 10,000건. 경상남도 전체가 1년에 들어오는 물량이 우리 화성의 물량하고 같아요. 산림훼손 허가가 3,000건 들어와요. 근데 우리 공직자가 몇 명 있냐면 1,500명 있어요. 우리 통의장님들이 돕고 시민사회단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행정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딴 거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인구만 고려해서 공무원 수를 배정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10,000건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루에 20건 건축허가가 들어와요. 서류 떼달라면 좀 떼어주셔요.
공무원 그 일일이 못 쫓아다녀요. 우리 시가 상황이 그래요. 정말 상황이 그래서 민원 문제 참 심각해요. 안행부 장관님한테 매번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08년도에 MB 정부가 작은 정부 하겠다 그래서 화성에 공무원을 100명을 줄이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전임 시장님이 노했어요. 상급기관의 명령 어기면요 진짜 혼나요. 근데 왜 노했냐면 동탄 2신도시 13만이 입주를 해요. 공무원을 애를 뽑아야 되는데 정부가 잘못된 행정을 한 거예요. 그런 거 고려 않고 그냥 니네 줄여. 우리가 줄이기로 했으니까 줄여. 그래갖고 3년간 공직자 수 1명을 배당을 못 받았어요. 2009년서부터. 저희 시가 1년에 100명 이상씩 공직자가 늘어야 돼요. 근데 못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 공직자들을. 그래서 제가 청바지 입고 다니는 이유가요. 전 무조건 현장으로 가요. 그래서 집무실에 거의 없어요. 탁상 행정하지 말자. 좀 전 낮은 자세로 시민 앞으로 가서 시민들 목소리 듣고 정책에 반영해드리자. 개선을 하는 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근데 너무 다양해요. 이렇게 재개발 지역 오면 재개발 지역에 민원이 있고 또 신도시 가면 신도시에 복제 민원이 있고 어촌 지역 가면 항구 하나 만들어 달랬는데 몇백억 그냥 들어가요. 요즘에 농수로들이 다 터졌어요. 그 산 중간을 공장들이 다 들어가면서 배수관을 연결해서 이거 자연 친화적으로 1km 만드는데 90억 100억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나랑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농촌 사는 사람은 농촌의 지원, 도시 사는 사람은 도시 지원, 어르신들은 노인복지 지원. 우리 화성이요. 경로당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수원이요. 노인대학이 3개밖에 안 돼요. 노인대학 수원이 110만에 노인대학 3개밖에 안 되는데요. 연에 500만 원 지원해줘요. 근데 우리 화성이 10개예요. 연에 3천만 원 이상 지원해줘요. 많이 해드리죠? 식사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 행정을 하다 보니요. 정말 화성은 정말 대단하고 너무 커서 제 능력의 한계를 정말로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동참이 오늘날 화성이 전국의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는 전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신도시가 커지면 갈등이 더 커져요. 화성을 전혀 모르시던 분이 갑자기 이사 와서 서울에서보다 왜 이렇게 못하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수원은요. 예산 가지고 이제 도로 새로 뚫고 건물 새로 질 일이 별로 없어요. 복지에 많이 써요. 행정에 많이 집중해줘요. 근데 화성은요. 도로 뚫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또 계속 뭐 어디 뚫어달라 만들어달라 하는 거죠. 이 넓은 땅에. 참 힘들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우문현답 청바지 한다 그래요. 화성시 대표사원 우문현답 청바지 합니다 그래요. 시장의 권위를 버리기 위해서 저도 언젠가는 시민으로 돌아갈 텐데요. 권위 잡고 폼 잡고 할 생각 없고요. 언젠가 돌아가면 우리 선배님들하고 형님하고 하면서 또 살고 싶고요. 그래서 대표 사원입니다. 전 단기 사원이요. 4년짜리 단기 사원. 우리 저쪽에 계신 분들은 30년짜리 최소한 30년짜리 장기 사원이에요. 저보다 훨씬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 앞에 기가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제 눈치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제 눈치보단 정말 시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시장의 권위가 세지면 힘이 세지면 시장을 위한 정책을 가져와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안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원인데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전국에서요 시장실이 제일 작은 게 화성시장실이 제일 작아요. 여기 면장님 실보다 제 시장실이 작아요. 아니 동장님 시장보다. 왜 작게 만들어놨냐면 너무 크게 대단하게 만들면 눈치 보잖아요. 시장실부터 줄였어요. 정말 권위 없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 사원이고요. 장기 사원들이 화성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더 많죠. 우문현답은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제발 현장 나가서 보자. 시민들하고 같이 해보자. 그런 뜻이고요. 청바지 행정한다 그래요. 진짜 청바지 현장에 나가려면 작업복 입어야죠.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현장 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바지 입는데요.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요. 세탁소 갈 일이 없대요. 그냥 냉장 저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된대. 근데 청자지의 청자는 제 나름대로요.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직자들은요. 이권에 개입하면 안 되고 청렴해야 되고 바지런해야 되죠. 서울의 1.4배 면적에 없는 거 없는데 다 쫓아다니면 바지런하지 않으면요.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요. 거의 12시에 집에 들어가요. 우정장안에서 일 보다가 여기 오면요. 4, 50분은 그냥 길바닥에서 버려요. 근데 오래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래도 못 다니는 데가 수두룩해요.
또 지속 성장 가능한 행정을 해야 돼요. 전시 행정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종합운동장만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2,400억 들어갔어요. 주변 도로나 기반시설까지 한 3,000억 들어갔는데요. 그 돈이면 다 해결해 드렸어요. 도우미 문제, 도로 웬만한 도로 넓히는 문제 다 해결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걸 졌는데요. 우리 자부심은 있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국가 1원 한 푼 안 받았어요. 그 대단한 걸 지원했는데 자부심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1년에 30억 들어가요. 유지관리 비용만. 근데 우리 시민체육대회도 메인 스타디움에 안 하죠. 재미없잖아요. 뭐 뽕 떨어져서. 보조구장에서 하니까 재밌죠. 그 큰 게 사실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2, 3억씩 적자가 나요. 서울의 4강구장은 제가 받아요. 4만 원 받아도 손님들 와요. 근데 여긴 10,000원 이상 받으면 안 와요. 근데 놀릴 수 없잖아요. 한 번씩 대회를 유치해요. 2, 3억씩 적자 납니다. 근데 공동형 화장장은 어땠어요? 우리 시에 300억이 들어와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 농산물들이 다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생기게 됐어요. 이게 지속성장 가능한 행정이에요. 화성이 7만 불이 넘었어요. GNI가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래서 도시경쟁력 1위 소리를 듣는 게 2010년 전에는 울산이었었어요. 5만 7천 불. 대한민국 평균이 한 2만 불 내외. 화성이 7만 불까지 됐는데 우리 그렇게 잘 사나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한 7만 불 해요. 이게 대기업 위주로 경제 구조가 돼서 그래요. 돈 벌면 서울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택시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자.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되는 택시 회사를 45대 요번에 만들었어요. 거리 청소하는 차가 워낙 비싸요. 고가예요. 그래서 이게 돈 있는 사람들만 이걸 해요. 근데 이게 시민 회사로 만들자.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자. 바꿔내고 있어요. 농촌 잘 살게 합시다. 우리 학교 급식은 우리 손으로 만든 두부, 대기업 두부 먹이지 말고 우리 전통 콩 심고 제대로 친환경으로 만든 거 전통 재래 방식에 가깝게 만든 두부, 콩나물 먹입시다. 그래서 지금 회사를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을 매송에 40헥타를 졌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그거 먹여요. 1억 5천 보조 주면 돼요. 그 돈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돼지가요. 해찬들 두부가 어떻게 됐냐면 미얀마산 유전자 조작콩 왕창 들여다가 자동기계 걸어서 우리 아이들 먹인 거예요. 제일제당 햄소세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삼겹살 말고는 돼지고기 제값 못 받아요. 싸죠. 근데 국적불명의 허벅지살 왕창 들여다가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색소 향신료 잔뜩 넣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식탁에 넣었어요. 우리 화성은 그런 거 하지 말자. 따로 키우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만의 경제인 거예요. 우리 지역 경제예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물론 현대, 삼성, 기아 다니는 우리 지역 주민도 잘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그거 아닌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살아보자.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요.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변화가 힘차게 추진 중이니요.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달 좀 더 남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임기 말까지 화성시 대표사원 우문현답 청바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정 설명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시장님, 의원님과 출구에서 악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진안동 시정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